예,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죠. 예, 김필춘 기자와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복장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네, 제가 단정하게 입었어야 했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를 아니, 좀 더 전혀. 라이브는 캐주얼하게 네, 많이 좀 단추를 다시 입고. 풀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가 가끔 오해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혀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해서 보기 좋다는 얘기였으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여기는 오랜만이라는 얘기죠. 뉴스 예. 미션 때 한 번 나왔었죠? 뉴스 미션 때 뭐 소셜 라이브 한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근데 회사에서 매일 뵈서.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오랜만이라는 아, 얘기. 예. 오늘 왜 이렇게 두 사람하고 좀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희 케미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케미가 네.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맞춰봅시다. 네. 네. 이게 뭐 꽤 오랜 시간 쭉 끌어오고 있는 이슈이긴 하죠. 네. KT 채용 문제가. 근데 거기가 공기업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되게 네. 그때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제 예. 이석채 회장이 이제 인사 비리와 이제 그 70억 광고 관련해서 예. 이제 흘러나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정부의 입맛에 조금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기업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보면 지금 뭐 주로 김성태 의원 그렇죠. 관련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직 다 안 나온 것 중에 뭐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지금 검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 중인데 이제 예. 일단 현재까지 9명 중에 5명은 밝혀졌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명 불사조인 한 명은 아직 배경이 밝혀지지 않는 불사조? 네, 그러니까 모든 전형에서 다 떨어졌는데 아. 네. 그래서 보니까 불사조 합격자다, 뭐 예. 불사조 지원자다 이런 표현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네. 그럼 모든 과정에서 다 떨어졌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에 서류 전형을 했는데 그 떨어졌는데 그걸 통과한 걸로 해줬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었죠? 서류 전형 다음에 이제 인성. 인적성 검사를 보면 돼요.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를 합쳐서 예, 그 필기를 이제 푸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형 문제가 나오면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 어떤 답을 하면 아예 이 지원자의 인성이 어떻다 뭐를 평가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과학 연구소에서 만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네, 근데 또 떨어졌는데 또 붙여줬다는 네.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뭐 그다음에 두 면접인가요? 가지 면접이 있는데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거마저도 통과해서 저희가 그 공소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제 1차 실무 면접에서 떨어졌고 이제 그리고 나서 임원 면접에 붙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도 떨어지고 인적성에서도 낮은 성적으로 떨어지고 뭐 그리고 실무 면접에서 떨어지고 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적성 검사는 저희들도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그럼 다 인적성 검사에 통과해서 네, 들어온 사람 그럼 다 인성이 다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 회사의 인재상과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웃을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제도화되고 거기에 뭐 수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런 걸로 어떻게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끔씩 갖긴 갖는데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인턴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한날 한시에 이렇게 시험 보고 들어오고 이런 거를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한 상황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두들 거기에 이제 청춘을 바치고 예. 그렇게도 하는데 그걸 이런 방법을 했다는 건 좀 사실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여태까지 뭐 또 아무런 그 2012년이라면서요. 네. 예, 7년 동안 또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취재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3년 차인데 예. 제가 쭉 입사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온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저도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서 똑같이 서류 전형, 인적성 면접까지 다 통과했는데 예,
근데 뭐 여기서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중간에 적성 검사도 끝나고 들어오고 올라탄 같은 경우도 있고 예. 뭐 면접이 떨어졌는데 그냥 올라가서 최종 합격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취준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뭐 억울하고 이런 느낌이 들긴 예.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이게 KT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착잡할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근데 별로 놀랍지 않다. 그래요? 9명밖에 안 되다니. 그게 내 더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하긴 더 뭐 많은데. 강원랜드는 전원이었잖아요.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되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되게 다양한 꼼수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혹시 그 공소장을 두 분은 다 보고 들어왔나요? 일단 저는 지금 다 보고 들어왔고 10장 예, 정도를? 네, 지금 저는 지금 다 아까 임소라 기자는 다 못 봤다고 네. 일부만 전해줬는데. 예, 저는 그래서 임소라 선배께서 이제 연결하시는 동안 제가 예. 이제 다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소라 기자가 얘기한 거 이외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던가요? 아, 그 케이스는 저희가 내일 보도에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보니까는 어떤 저희가 오늘 보도에 전해드린 대로 맞춤형 채용 특혜가 있었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서류에서 떨어졌다면 서류를 붙여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몇 명 중에 몇 등이었는데 붙여줬다. 뭐 예.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서 아, 그런 부분 그렇구나. 내일 저희 뉴스룸에 전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눈치 없이 빨리 얘기하라고 지금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름 전략을 세운 모양이 알았습니다. 선배는 직접 면접도 많이 보시고 하시잖아요. 예. 실제로 이런 과정 보시면서 좀 어떠세요? 그래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인데. 준비했습니다. 그런가요? 준비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아, 준비한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을 볼 줄 몰라서 그런지. 근데 그 면접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말하면 이제 임원 면접까지 올라왔을 때는 사실은 누굴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밑에서 한 서너 차례 정도의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밟아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누굴 떨어뜨리고 이런다는 게 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는 건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럴 때가 많죠. 겁이 날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과연 내가 판단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한 7, 8명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 각자 이렇게 뭐 판단해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n분의 1이에요. 제가 뭐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합시다 이랬다가는 이건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정말 n분의 1이죠. 그래서 점수 합산을 해서 그 딱딱 아주 거기 명확하게 이 참 야멸찬 것이긴 하지만 그럼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1점 차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예? 그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럼 좀 주안점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임원 면접 때 갑자기 얘기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여기서 그런 얘기는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또 질문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예. 신입사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프레쉬한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프레쉬에서 뽑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예.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도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를 얘기하면 둘을 가져오는 사람. 예. 그런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일도 예. 하나를 지시해도 두 개를 갖고 예. 기사를 쓰겠습니다. 괜히 물어봤죠?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참 저희 예전에 입사 면접 봤을 때 생각도 나고 참 채용이라는 게 참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좀 감회가 새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다시 저희 채용대를 떠나서 저희 KT 채용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굉장히 이거 채용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일단 2012년 하반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2012년 하반기에 잘 보이나요? 신입사원 모집 안내 이 공개 채용 공고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진행이 됐냐면요. 특이없게 달려온 당신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전형 절차를 보시면 일단은 아까 뭐 저희 기사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단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서 접수된 지원서를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한 뒤에 인적성 검사를 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문제를 풀고 어떤 답을 찾고 뭐 창의적인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을 뭐 이제 채용 신체 검사를 거치면 이제 뭐 KT의 신입 사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저희가 이제 KT 관련자들의 이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각 전형별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사팀 책임자와 인터뷰인데 일단 첫 번째 이제 서류 전형에서 보면 이제 고유의 로직으로 이제 자동화가 돼 있어서 특히나 이제 자기소개서를 세밀하게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주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정량적인 평가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일단 자기소개서를 더 중심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죠. 예, 이 과정에서 특히 가장 먼저 특혜를 받은 지원자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채용 공고에는 서류 접수 기간이 9월 1일부터 2012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적성 검사가 지난 이후에 제출을 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좀 찾아보니까요. 그 회원 30만 명이 넘는 취업 카페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2012년 10월 7일경에 이제 그 적성 검사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적성 검사를 지나서 내게 된 거죠. 내게 된 거는 뭐 한 3주 정도 늦어졌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니까는 이제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를 하는 취지가 이제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파악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마저도 이제 무시한 채로 드러난 거죠. 이 지원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한 불사조 합격자인 H모 씨도 이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합격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면접은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세 번째 면접.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게 당시 그 인사 담당자의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재검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력서에는 항상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 자기소개서가 거짓인지 아닌지 직접 이제 보는 과정이고 지원자의 종합적 인성 체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그 인터뷰에서도 좀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만 압박 면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면접에 있어서 좀 큰 포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특혜가 있었다고요? 예, 여기서도 특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의 그 지인의 딸이 1차 면접 에서 이제 떨어졌으나 합격이 처리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말미에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뭐 이제 지원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한순간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바뀔 수 있다. 그만큼 지원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모든 지원자는 정말 소중한 인재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9명을 뽑히면서 9명의 인재는 또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당시 이제 채용을 했다가 채용에 지원에 떨어졌던 이제 불합격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근데 당시 전형이 좀 의아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통신사, 다른 굴지의 통신사는 붙었는데 KT는 서류조차 안 돼서 좀 이게 원래 좀 백 같은 게 있는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자괴감에 빠졌다고 해요. 내가 안 된 이유를 회사로 돌리다니 그러면서 다시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심지어 한 명 또 다른
다른 취준생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일단은 취준생 절박감으로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저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번 기사를 보고 아 되게 당신은 되게 절박했고 내 탓이 아닌 이유 내가 무엇을 떨어졌을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자신 탓으로 다 돌리면서 자괴감에 빠졌던 아이들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더 슬펐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적성 검사 같은 그 당시 카페에 올라온 인적성 검사 뭐 후기들도 저희가 찾아서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풀지 못했다. 당시 적성 검사만 해도 90분에 달하고 1시간 반. 뭐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된 사람도 있는 반면, 혹시 뭐 불합격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이 과정을 아예 건너뛰고 뭐 올라타서 채용이 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한 얘기도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번에 이제 취재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기업마다 인재상을 두고 이제 이 인재상에 맞춰서 뽑기 때문에 되게 달달달 외워서 가잖아요. 저희도 마치 그랬듯이. 예. 그래서 KT의 인재상들도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죠? 당시 KT 인재상은 영어로 액션, ACTION인데요. 뭐 All for Customer, 뭐 영어로 하면 뭐 고객 관점 사고, 고객 뭐 중심으로 서비스를 펼치고, 뭐 콜라보레이션, 이노베이션, 뭐 오너십, 나우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뭐 주목하고 싶은 건 오너십. 그러니까 뭐 저기 인재 관련 이 부분에서도 뭐 나오는데 뭐 여기 저희가 저희-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이 분도 뭐 주목한다고 했었는데 그 주인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좀 읽어보니까 남이 해주길 기대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회사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함. 근데 이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뭐 청탁자가 있었고 그리고 부정 채용자가 있었고 그거를 듣고 뭐 전화를 걸어서 인사 실무진에게 압박을 한 사람도 있었고 하는 거 보니까 과연 이런 게 뭐 청탁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부정 채용이 된 사람이든 주인 의식을 갖고 뭐 입사를 한 건가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7년 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상 그때 당시 수사팀이나 뭐 그쪽이 내부에서 이 수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뭐 어떤 식으로 검찰이 불파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검찰이 1월에 그 KT 광화문 사업과 분당에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2012년 하반기에 채용 자료를 저기 입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제 포렌식에 돌리니까 결과가 나온 거죠. 복구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KT 인사팀이 이제 2012년 이후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제 인사팀 관련자들도 진술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법조계 관측들이 좀 많습니다. 뭐 앞으로 그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요?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어쨌든 이석채 KT 전 회장 2012년 그 당시 회장을 지난달 22일에 소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래서 검찰 지금 수사팀은 추가적으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의미가 어떨까요?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 인사 실무자가 구속이 됐고 이제 그 당시 사장도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특히나 인사 실무자는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윗선 그러니까 그 윗선이 어떤 롤을 했고 어떤 식의 지시를 내렸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 같은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증거와 진술들을 모아서 이제 이전 회장에 대해서 좀 압박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전 회장의 진술을 다시 한번 확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면접을 다 가져왔고요. 혹시 필요할까봐 일자도 그랬고 일지를 좀 가져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건 저희가 일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근데 보니까 이제 김 의원 첫 번째는 이제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때 해명은 어땠었나요? 그때 보니까 진짜 뭐 허무맹랑한 소설이다라고 김 의원이 당시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물타기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지금 일련에 나오는 뭐 검찰의 뭐 수사하는 상황을 보면 김 의원이 이 과정에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뭐 완벽한 허위 사실이다, 뭐 새빨간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검찰의 수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나중에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건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일단 뭐 자
저희가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이제 저 때는 없었는데 뉴스룸 시즌 2부터 시작하는 이제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이 왔는데 저희가 일단 좀 뭐 읽어볼게요. 이런 질문 어떠세요? 두 기자분도 입사하실 때 손 사장에게 면접을 받으셨나요? 네, 저희는 이제 손 사장께 면접을 받았죠. 선배는 어떤 질문 혹시 저는 이제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기대고는 하지만 이제 뉴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때 진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그냥 솔직한 심정은 그냥 제 미래도 모르겠는데 뉴스의 미래는 제가 알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그 질문을 잘 돌파해서 이 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연 기자는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저도 최종 면접 임원 면접에서 손 사장께 면접을 받았는데요. 저한테는 따로 질문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 옆에 다른 지원자들에게 발음이나 목소리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이 김성태는 무슨 처벌받지 이거인데 일단 이거는 조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소된 사람, 그러니까 KT 임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방해거든요. 그러니까는 회사의 채용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건데 이것에 이제 김성태 의원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혹은 적용할 수 없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취재한 상황에서는 좀 가타부터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김필준 기자 최소 강력계 형사 포스 이런 댓글이 있고요. 아, 네.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잘 때려잡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청탁자는 조사하지 않는 건가요? 이런 네. 얘기였는데요. 일단 되게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청탁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되게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 청탁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되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뭐 판결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청탁자들은 이제 실제로 대부분 많은 경우 피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까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이건 다 취재된 내용도 아니고 수사된 내용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 아들 채용 안 되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협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어느 정도 뉘앙스로까지 말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처벌이나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권미정님이 김필준 기자님, 손 사장님 어려운 질문에도 센스 있게 답변을 잘하시네요. 인재상에 맞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좀 아는 지인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연지현 기자님 오늘 브리핑 너무 잘하셨어요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오늘 브리핑 처음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는 게 첫 데뷔였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브리핑을 해봤었는데 사실 저희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앵커 브리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손 사장이 하는 그래서 이 손 사장이 매일매일 이 브리핑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KT 외의 회사들은 기자들이 조사 안 하나요? 일단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김필준, 김필규 서로 친척인가요? 아, 네, 되게 많은 이런 질문을 되게 받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네, 지금 확실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친척은 저희가 아니고요. 네, 그냥 되게 이름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입사할 때도 되게 많이 질문 받았어요. 김필준, 김필규 친척이냐. 근데 김필규 선배 친척이냐 했는데 얼굴 보고 다들 아니라는 걸 좀 깨닫는 분도 많으셨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또 어떤
채용비리 확인되면 불합격되나요? 그간 받은 월급은 대신 떨어진 사람은 소급하여 합격되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채용비리라고 하는 게 최근에 되면서 많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향후 어떻게 대처를 치를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좀 문제점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보입니다. 이런 건 어떠세요? 일단 뭐 KT 당시 경쟁률이 어땠냐 뭐 이런 부분 나왔는데 그때 취재한 바가 있지 않나요? 예,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 경쟁률이 최소 100대 1은 넘었다고 이제 KT 측에서는 밝혔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3년 상반기에는 150대 1이 넘는 수준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최소 100명, 99명은 이겨야지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채용 규모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한 3만 명 넘게 모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되게 취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도 해봐서 알고 하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고 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어서 되게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되게 많은 비리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매우 슬펐는데 저에게 관련 제보를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나 제보는 환영이고요. 연재혁 기자는요?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취업할 때 굉장히 절박했었고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일련의 비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사실 이런 채용 비리가 뭐 처음 터진 건 아니잖아요. 뭐 강원랜드도 있었고 신한은행, 뭐 은행권에도 있었고 하면서 보면서 좀 더 취준생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하여튼간 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없어지고 저희의 절박한 마음까지 이용하면 안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